나르시시스트에게 피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답답하죠. 근데 한 번이라도 인생에서 나르한테 엮여서 고통을 받아봤던 사람은 나르를 왜 악인이라고 말하는지, 왜 손절이 답이라고 하는지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 어차피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야 된다. 보통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나르를 만나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평소에는 모든 거를 다 잘하는 특별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초연한 사람인 척을 하죠. 게다가 사람을 비난하고 입맛대로 조정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르의 진짜 민낯을 보기 전에는 나르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걸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나르들은 누구보다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쓰는 가면이 너무 두꺼워서 강해 보일 뿐이지 사실은 누구보다 나약한 심리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다면 나르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그걸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감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칭찬해준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비난한다고 해서 완전히 바닥을 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르들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만나서 나랑 친해지려고 할 때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나한테 모든 걸 맞춰주고 칭찬을 엄청나게 쏟아내면서 띄워주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 나타났지?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게 진심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고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여기서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애네 라는 판단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인간관계에 급을 나누고 있다고 하잖아요. 나한테 좌지우지 되는 애니까 얘는 내 아래네 라는 판단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끝나고 나면 나를 깎아내리면서 괴롭히는 단계가 시작이 되죠. 내가 하는 일마다 비난하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서 고립되게 만들죠. 이 단계에서 나르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더 쉽게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흔들려요. 아니 마음 먹고 거짓말로 나의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사람을 막는다는 게 보통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전략이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가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냥 나는 나야. 이런 태도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나르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가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잘 흔들리지가 않아. 그러면 나르들이 먼저 관계를 끊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어려워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친구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르에게는 일단 친구라는 개념이 없고 내가 우위에 서서 상대를 조종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조종하려고 미끼를 던져도 물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려워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물론 타인의 평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모든 상황에서 좋다는 건 아닙니다. 보통의 관계라면 나를 좋아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고맙고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지고 그러는 게 오히려 관계를 원활하게 맺는 사람일 수 있죠. 나를 안 좋게 말하면 기분 나쁜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을 사람의 그룹과 그렇지 않을 바깥 그룹의 사람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관계의 안쪽 그룹과 바깥쪽 그룹 그리고 그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를 이용하려는 마음 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진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그 안쪽 서클이 있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바깥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르들은 정반대잖아요.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는 막 막대하고 쓰레기처럼 행동하면서 불특정 다수들한테는 좋은 평가 받으려고 엄청 전전긍긍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어찌 보면 나르시시스트와 반대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가 나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감정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좋죠. 나르에게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나르들은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대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강함으로 인식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마음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억지로 참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나르들이 사람 눈치를 엄청 보는 거 아시죠? 어디에 상대의 약점이 있는지를 정말 엄청나게 살피잖아요. 약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주제에 대한 감정 반응이잖아요. 그거를 잘 느낍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파고들어서 비꼬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면 겉으로만 참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르에게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감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 굉장히 절망적이고 황폐한 내면 상태를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감정이 죄책감과 수치심이랑 연결되기도 하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건데 나르와 관계를 맺으면서 느끼게 되는, 그게 어떤 거냐면 나르시시스트들이 항상 느끼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 종류의 어떤 두려움을 나르시시스트가 항상 느끼고 있는 거죠. 나르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이용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에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에게 느끼게 하고자 하는 감정입니다. 왜 그 감정을 느끼게 하냐면 이런 이유도 있어요. 나르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해요. 나 이런 거 슬퍼, 나 이런 거 무서워, 두려워, 이런 말 절대 못해요. 조종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냥 막 슬픈 척하는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자신의 이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거를 나르시시스트들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힘든 감정에 대한 공감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전략을 선택하냐면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해서라도 그걸 상대가 느끼게 만들고 그 느끼는 걸 보면서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나르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느낀다면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르로부터 온 거구나,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나르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감정, 분노예요. 내가 나르에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회색돌 기법 같은 걸 쓰려고 해도 나르가 살살 긁어서 어떻게든 화내게 하려고 하는 거, 감정적으로 엮이게 만드는 거 겪어보신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나르가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화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속을 긁었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낸다는 걸 나르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게 보통은 너 나한테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마,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를 받는 사람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 아닌데 나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표현을 해? 라면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의사소통, 감정 교환의 메커니즘과는 전혀 다른 어떤 양상을 보이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역시 너는 내 밑이야. 화를 낸다는 게 내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되죠. 화로에 장작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화를 내는 사람은 불을 끄려고 하는 건데 나르의 이상한 행동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려고 화를 내는 건데 오히려 나르의 나르지를 더 부추기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르에게 장작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현하면 안 되는 감정은 나르가 제시하는 이득에 혹하지 않는 겁니다. 회유를 하잖아요. 그게 뭐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이득일 수도 있고, 나르는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 협박과 회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하죠. 이럴 때 이 이득에 혹해서 반응하게 되면 다시 그 관계로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나르 연인과의 관계에서 다 끝내고 나서 후버링이라고 하죠. 잘하겠다고 막 다시 연락해서 약속을 하거나 다시 전에 좋았던 시절의 느낌을 떠올리게 막 행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그 좋은 감정을 다시 느끼는 거에 마음이 움직여서 상대의 연락을 받아준다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는 거잖아요. 회유를 통해서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면 안 돼요. 이럴 틈이 없는 사람들, 나 굳이 너가 나한테 뭐 주지 않아도 잘 살아, 그따위 거 받고 싶지도 않아, 이런 태도로 나르를 대하는 사람들을 나르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나르가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수용이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상담 전에 사전 심리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TCI라는 검사예요. TCI를 번역하면 기질 및 성격 검사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는데, 타고난 기질과
성격과 내가 살면서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 성격,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측정해주는 검사예요. 두 가지 중에 성격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말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심리적 성숙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난 기질 그리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나,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한 사람의 성격이 되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기질도 설명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이 심리적 성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똑같은 기질을 타고나도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더 좋은 삶을 살게 되고 미숙한 사람은 성격 장애와 같이 정말 나도 타인도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요약해서 말하면 그런 내용이죠. 이 심리적 성숙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나 자신과의 관계고 두 번째가 타인과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얼마나 성숙했느냐가 그 사람의 심리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자기 수용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게 바로 자기 수용이고, 이게 모든 심리적 성숙의 시작이에요.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대표적으로 이 자기 수용이 거의 0에 가깝게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자기 수용이 100에 가깝게 높다면 나르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 나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수용의 반대는 뭘까요? 자기 혐오와 자기 비판이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를 조종할 때는 그 부분을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엄청나게 크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수용이 100%에 가깝게 높다고 하면 파고들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는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또 다가가서 뭔가 나르지를 걸려고 해도 그냥 똥 밟았나 보다 하고 엮이지 않고 그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자기 수용이 높은 분들이죠. 자기 수용이라는 거는 내 모습이 다 잘나고 괜찮고 좋아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그게 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안쓰러워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이 키우는 부모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애 키울 때 애가 약하다고 해서 미워하나요? 더 잘 챙겨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죠. 그리고 잘 키워주려고 하죠. 그래서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양육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면이 단단한 사람 옆에 있을 때 자신의 비루한 내면 세계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런 게 안 돼서 나르의 먹잇감이 됐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라는 생각이요. 여러분, 도둑이 있고 도둑질 당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잘못했을까요? 그 물건 밖에 가지고 간 내가 잘못이구나, 이거 아니죠. 당연히 도둑이 잘못이죠. 도둑놈이 잘못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도둑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도둑질 안 하고 선량하게 살고 오히려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 너무 소중하고 멋진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평생 도둑 안 만나고 사는 것도 복이고 좋은 일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이상 도둑질을 당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살다 보면 도둑들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안 당할 수 있는지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으면 그 또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르에게 더 당하지 않도록 내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이 내용이 필요한 사람 생각나면 공유도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단단한 내가 될 수 있는 심리치료의 지혜를 가지고 또 찾아뵐 테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